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0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이 탄핵 사태는 후일 역사에 기록되기를 한국인의 분별력을 파괴한 비극적 사건으로 저는 지킬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선동을 하고 검사, 판사, 귀족노조, 국회의원이 합세를 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몰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대통령을 구속해가지고 30년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의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을 뇌물죄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언론의 사실 보도, 검사, 판사의 공정한 수사 재판은 그 기반이 무너졌다. 즉 언론과 사법의 기반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이상 정확히 증명하는 사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입니다. 그리고 구속재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4%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무너진다 하는 것이 그냥 저의 한탄조의 개탄이 한탄조의 푸념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6일 날 한국갤럽이 주변국 권력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이 조사한 내용을 읽어보면 첫째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념 성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수다고 하는 사람이 항상 가장 많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회가 안정됩니다. 보수는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전통과 풍속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보수가 50%를 넘는 사회는 절대로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번 갤럽 조사를 보면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25%밖에 안 됩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선박으로 말한다면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위로 올라와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중도라는 사람이 25%입니다.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38%나 됐어요. 즉 진보, 자칭 진보, 사실은 좌파 성향이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론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거를 치르더라도 이 야권 단일화를 이루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중도를 합쳐야 겨우 5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좌파와 힘겨운 대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혼자서 고고하게 치르겠다, 장렬하게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폭하겠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정치적 자폭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74%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50%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입니다. 어떤 정당도 하지 않는다가 25%, 겨우 12%가 자유한국당 지지로 나옵니다. 7%는 바른미래당 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이번에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한 이후에 언론이 마치 북한이 핵 폐기를 할 뜻을 분명히 했다는 식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 보도를 했어야죠.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더라면은 다음과 같은 여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여론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 즉 핵을 절대로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핵 폐기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는 많아요. 아직도 64%인데 상대적으로 북한이 변했다, 핵을 폐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은, 이것은 언론의 왜곡 보도가 만들어낸 왜곡된 여론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된 이 3월 16일자 갤럽의 조사 목표는 트럼프, 시진핑, 푸틴, 김정은, 아베, 즉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5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조사였습니다. 첫째,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가 24%밖에 안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때 71%였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돌출적인 행동, 예의가 없는 행동에 큰 원인이 있겠지만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반미 풍조와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좋다가 24%, 비호감이 67%나 됩니다. 67%나. 그러면 시진핑은 어떠냐? 시진핑의 호감도는 19%입니다. 트럼프보다 5%포인트가 낮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59%의 호감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호감도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푸틴 호감도가 13%인데 과거에는 26%였습니다. 여기도 낮아졌습니다. 유일하게 높아진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10%입니다. 10명 중에 1명.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4%였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최하는 아베 일본 수상입니다. 5%입니다. 5%.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그나마 주변 국가 중에서는 호감도가 24%니까 1등은 1등입니다만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푸틴, 김정은, 말하자면 3대 독재자죠. 3대 독재자고 우리로서는 안보상의 위협입니다. 안보상의 위협입니다. 왜냐? 이 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국이나 일본에는 위협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지도자의 지지율을 합치면은 얼마냐? 42%나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대 세력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 10%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조사를 보면요. 50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김정은 호감도가 50대. 한국 사회의 가장 흐리죠. 중추적이죠. 영향력이 가장 큰 세대입니다. 50대가 지금 16%나 됩니다. 50대. 이 50대는 과거에는 386 세대라고 불렸습니다. 주로 80년대 대학교를 다니면서 주사파의 세례를 받은 층이 꽤 많습니다. 이 층 안에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친북, 반미적인 이런 풍토에 노출됐다 이거죠. 그래도 16%는 너무 높습니다. 16%. 말하면 반역자를 지지하는, 민족 반역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50대의 16%입니다.
50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50대의 16%가 히틀러를 지지한다고 하면 저 이스라엘이 유지되겠습니까? 50대의 16%, 더구나 한국 사회의 이 주류층이라고 볼 수 있는 50대 16%가 김정은을 지지한다면 이 나라는 과연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데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대 16%가 김정은 호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13%가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걸로 나옵니다. 정의당 지지자의 15%,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14%가 김정은에 대해서, 즉 반역자에 대해서, 역적에 대해서, 반인류 범죄자에 대해서, 전쟁 범죄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더구나 핵심 계층입니다. 한국의 권력을 장악한 핵심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층에서 약 15%가 김정은을 좋게 생각한다. 이런 나라는 아주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베. 김정은 호감이 아베 호감 2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아베 수상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보다 더 강경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자유민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공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베를 김정은보다 더 싫어한다. 김정은보다 더 싫어하는 국민이 있다. 그게 한국인이다. 하면은 이런 나라는 과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보를 앞세우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아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 중에서도 아베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9%밖에 안 됩니다. 한국 보수의 암담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적과 동지를 구분 못하는, 보수는 적과 아군을 구분을 하는 것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편인 안보상의 우방인 아베 호감이 9%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 보수는 아베보다 시진핑, 푸틴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를 일별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시국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기준이 국가의 생존, 국민의 안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 즉 안보를 기준으로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그런 나라는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첩을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는 그런 자살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충동적 행동을 하지 않는데 우리 국민은 달라요. 우리 국민은 감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것도 과거의 감정, 과거의 역사적 감정, 그리고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 진위 구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위. 언론이 망가지면은 그런 나라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잘못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한국의 우파 세력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와 구분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국방은 우리 책임으로 해야 된다 하는 자주 국방 의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보를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안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 보수, 한국 우파층의 암담한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베보다도 시진핑, 푸틴을 더 좋아한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베 호감도가 9%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보수는, 이런 우파는 말은 안보를 이야기하지만은 자주 국방 의지가 없어가지고 국방 그거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미국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트럼프가 알아서 해주겠지. 오로지 한미 동맹을 믿고는 자신은 웰빙 생활에만 탐닉하는 살찐 돼지 같은, 그리하여 야윈 늑대 같은 김정은 세력에 먹힐지도 모르는 그런 우파가 되어 있다 하는 비참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비참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우파는 우파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사대주의자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해야 된다. 북한 핵 개발을 도운 자들은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서지 않는 우파는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의 우방국인,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일본의 지도자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김정은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국민은 앞으로 재앙을 부를지도 모르겠다. 분별력이 망가진, 특히 안보적 분별력이 망가진 2018년 대한민국 국민의 현주소입니다. 감사합니다.